온 나라 농촌을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중하게 숭고한 의도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는 속에 함경남도 종평군 흥천농장에서도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원만히 갖추어진 수백 세대의 단층 다락식 살림집들은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려는 오문이 당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서산한 행복의 버금자리입니다. 농촌진흥을 앞당겨오기 위한 고창한 애국사업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종평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은 강력한 건설 역량을 편성하고 마감 건재를 지방의 원료 자재로 생산 보장하면서 살림집 건설에서 실용성과 다양성, 저용 예술화와 함께 정치성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조직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송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농업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집들이 모두 희한하게 멋있으니까 손톱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다. 나라 앞에 무슨 큰일을 해놓은 게 있다고 이렇게 훌륭한 집이 차려지게 되는지 정말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경제 목표를 승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어디서나 전력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전력 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자연에너지의利用 분야가 날로 넓어지고 있으며 자체 실정에 맞게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15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여 하루 2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무청사의 조명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전력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용기 세척에 이용하는 도움물을 전기를 이용하여 가열하여 수많은 전력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태양열 물갈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움물을 보장하여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단 사업국 승용차 수리사업소에서는 150개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해서 태양빛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김일철 보원의 말에 의하면 한 달 생산한 전력이 4,500kWh 정도 되는데 1년이면 5만 kWh 정도로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국가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으며 남은 전기는 국가 전력망에 넣는다고 합니다. 자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속에 지금 많은 가정들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태양빛 발전 체계를 이용해서 전기를 극력 절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전기를 하나라도 아껴 쓸 것인가 세대주와 토의 끝에 태양빛 발전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태양빛 전지판이라든가 육변환기, 축전지를 비롯해서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국가에서 다 관리해주고 나라의 귀중한 전기를 극력 아껴 쓰면서도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5년 전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 선생들과 연결해 가지고 그 태양빛 전지판 10개를 그저 그게 3kg에 해당한 양인데 그걸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지금 생산된 걸 국가 전력망에 넣었다가 다시 공급받아 가지고 쓰는데 가정에서 소비할 건 다 하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전기량이 2,700kg가 넘습니다. 진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면 할수록 나라의 귀중한 전기를 전략에서 좋고 가정에서 좋다는 건 더 말할 수도 없고 누구나 이 자연 에너지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 강점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유태인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강점 지역에서 정착촌 건설을 벌이고 꾸두스의 지위와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가자지대에서의 충돌이 외부로 확대될 위험성이 부단히 높아가고 있는 지금 정세를 격화시키고 심지어 통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폭풍이 휩쓸어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20일과 21일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도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이 지역들에서는 강물량이 1시간 동안에 70mm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 경고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의 북부 지역에서도 22일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폭풍의 용량으로 폭우가 내려 일바강이 불어나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거리들이 침수되고 열차와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는 12월 초부터 도시 상공에 독성 연기가 뒤덮여 세계적으로 공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들 중에 하나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한 데 의하면 사라예보의 대기 오염도는 기준 수치보다 5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으로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3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도 대기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들에서 디젤 자동차의 주행을 금지하고 지하철도를 건설하는 등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댕구열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돼서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전한 데 의하면 올해 세계적으로 500만여 명의 댕구열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5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80%는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소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댕구열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원인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기 번식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제한된 나라들에서 토착병으로 되어오던 댕구열이 최근에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국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토양의 류실을 막고 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지하관계 체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설치 방법을 보면 먼저 땅속 0.75 내지 1.2m의 깊이에 밭의 물기를 흡수하는 가지관과 가지관들의 물을 모아들이는 기본관을 묻습니다. 이때 기본관은 가지관들에서 물이 잘 흘러들도록 가지관보다 더 깊이 설치하며 가지관들 사이의 거리는 10 내지 20m로 보장합니다. 가지관에는 땅속에서 물만을 흡수할 수 있게 설계된 작은 구멍들이 나 있다고 합니다. 기본관에는 가물과 큰 물때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지하관계의 우점은 우선 토양의 물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에 의한 토양 류실을 막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관계 체계는 농업 부문에서 극심한 날씨 조건에 대처해서
보다 안전한 서출을 거둘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관계체계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와 중부의 여러 지역 그리고 벽동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신의주에선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도로서 평년과 같았지만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7도로서 어제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아침 한때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며칠간 날씨는 한결 푸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삼수 지방으로서 령화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총단 지방으로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아침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에서 조선 소해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고 조선 소해에선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고 물결은 1m 정도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과 28일이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29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에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